자, 로켓 이야기 우리 승훈이부터 시작합니다. 승훈,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를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다면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로켓과 미사일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로켓이 땅으로 떨어져서 폭발하는 게 미사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시해주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능 중에 하나가라고 이게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주과학, 특히 로켓이랑 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때 초반부에 로켓이랑 미사일 차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음 지원시해주세요. 준호나, 준호나, 예?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를 언제 알았냐고. 저는 모르고 있었고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알고 있었고, 그걸 알게 된 이유는 북한에서 쏘면 미사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쏘면 로켓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북한이 쏘면 미사일이고 우리가 쏘면 로켓인 건가? 라고 했고, 북한도 자기들이 로켓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로켓이 아니고 미사일이다. 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누나, 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사일과 로켓 차이가 뭐야? 승훈이? 로켓은 그 로켓은 뭐더라? 잠깐만요. 앞에 그 화약처럼 이렇게 터지는 물질이 안 들어가 있고 음, 미사일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음. 자,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뭐 지금 얘기한 거에 따르면 로켓은 이른바 군사용, 그래서 이게 이른바 폭탄 장착한 것에 비해서 로켓은 군사용이 아니라 우주용이라고 해야 되나? 우주용. 그래서 보통은 미사일에 폭탄 장착이 되어 있는 곳에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선 이런 것들을 실어날 수 있는 이런 용으로 이게 쓰인다는 점들, 이런 점이 이제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점? 공통점은 뭐야? 날아간다? 어? 날아가요. 날아간다. 날아가는 걸로만 치면 비행기도 날아가는 거고, 총알도 날아가는 거고, 화살도 날아가는 거잖아. 공통점이 뭐야? 지훈이, 준원이. 뭐 공통점이 없는데 우리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 공통점이 없다면. 지훈이. 음, 자, 로켓이 뭐라 그랬어? 로켓의 정의가 뭐야? 13조. 로켓의 정의가. 불을 뿜으며 우주로 날아가는 거대한 어떤 기계. 음, 연료를 태워서 불을 뿜어내는 날아가는 물체이다. 힘으로 날아가는 물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로켓이라고 그러는데 미사일도 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로켓에다가 요 폭탄을 장착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우리가 보통 미사일은 군사용 폭탄을 장착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이 미사일은 이른바 지상 그 땅이나 바다를 겨냥해서 이제 가는 것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 로켓은 일단은 올라가서 우주
우주를 목표로 해서 하는 그 부분들이 가장 이제 다른 거야. 그래서 북한도 자기들도 이 미사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거다. 이게 이제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해가지고 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협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근데 북한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자기들도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점에서 자기들이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역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보내기도 하더란 얘기야. 물론 이제 그것들이 인공위성이 좀 조악하고 실패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객관적 과거에는 북한이 먼저 로켓 기술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뛰어났어. 우리가 못 쏘아 올릴 때 북한은 이미 쏘아 올렸어.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성공한 게 뭐였지? 무슨 거지? 바로 이요? 어? 누리호. 우리 누리호로서 이제 그나마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우리 국내 기술로 우리 국내 힘으로 쏘아 올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로켓 기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쫓아가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북한은 왜 그렇게 그 미사일 또는 로켓에 집착을 해? 핵 핵, 우리한테 쏘려면은 응? 우리한테 핵 쏘려면은 그 정도 인프라가 응. 필요해서 연구하려고 사실 우리나라한테 핵을 쏘는 데는 북한이 별로 이렇게 미사일이나 로켓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잠수함 있어서요. 잠수함이 있어서? 아니, 쌀을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아, 네. 않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미사일이나 로켓 없다고 해서 핵 무기를 우리나라를 상대로 못 쏘느냐? 그건 아닐 거란 얘기야. 그럼 오히려 이제 이러한 이렇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미사일이나 어쨌든 이런 로켓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어디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야? 미국 미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북한은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거야? 우리나라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괴멸시킬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너희들이 만약 우리를 뭐 하면 공격하는 공격하면 우리 그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복수를 하겠다. 근데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겨? 미국이 이기지. 미국이 당연히 일 거란 말이야. 미국이 핵폭탄을 수천 수만 발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폭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공격을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일이란 얘기야. 근데 왜 미국은 북한을 제압을 안 해? 승훈이? 아직 안 써서? 응? 뭐라고? 아직 아직 안 북한, 써서 아직 북한이 뭐라고? 안, 도발을 안 해가지고. 도발을 안 해서. 근데 도발할 때까지 기다려? 아예, 그래서 강경론자들은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북한이 더 무기를 많이 갖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선제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선제 공격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반대하기도 하고 그랬었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반대하기도 했었는데, 준원이 왜 왜 북한을 공격 안 해? 압도적으로 힘이 센데, 미국이. 미국한테는 북한이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해서? 응, 너무 약해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응. 지훈이. 뭐 하면은 음. 중국이랑 러시아가 난리 나가지고 그렇지. 지훈이가 지금 얘기했듯이 미국이 북한과 그냥 1대1로 맞짱뜬다. 그러면 북한 정도야 손쉽게 이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지금 지훈이 말한 대로 제거할 수 있으나 북한의 백그라운드로 중국 또는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원이 말한 대로 북한 그거 별로
그 먹을 것도 없는 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싸움만 크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익은 별로 없고 손해는 너무 크다. 그래서 북한을 그냥 건들지 않는다. 요 논리도 분명히 하나가 있어. 그거 말고 또 다른 논리도 있다라는 얘기지. 왜 북한을 공격을 못 하느냐. 북한이 공격당하면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 한다고? 핵미사일 있어요? 북한도 공격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럼 미국이 더 공격을 해서 북한을 쫓아내는데 문제는 미국도 한 방은 맞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네. 그 미국이 한 방이라도 맞는 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끝장낼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강아지가 달려들어. 왕왕 하고 짖어. 그럼 여러분이 강아지 한 마리 정도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제압. 제압하고 작살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강아지를 제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피해가거나 뭐 그냥 달래거나 그런다는 얘기야. 왜? 우리 싸워봤자 그냥 나만 한 대 맞고 제압당이 강아지는 어차피 제압할 강아지하고 거기 싸우는 때문에 과정에서 재수 없으면 내가 강아지한테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물릴 수도 죽을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강아지한테 물린다고 내가 죽지 않아. 바로 죽지 않아. 강아지한테 물려두면 강아지 막 더 대패고 내가 강아지를 막, 끝장낼 수 있어. 하지만 강아지한테 괜히 물려서 내 흉터 생기면 누구만 손해라는 거야? 나요. 나만 손해라는 거야. 치료비 들고 나만 손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를 굳이 뭐야 끝장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한 심리도 있다는 거지. 어? 게다가 북한이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한 도시에다 핵폭탄을 쐈을 경우에 미국인들의 희생이 있을 수 있고 미국까지 날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 또는 한국에다가 폭탄을 날렸을 때 일본과 한국에 크게 문제가 될 거란 얘기지. 어쨌든 일본과 한국이 우방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서로 함께 해야 될 어떤 그런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들이 큰 손실을 입었을 때 그것들이 미국의 이익에도 손해가 되더란 얘기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2차 세대전 당시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두 군데 핵폭탄이 사용된 이래 여태까지 핵폭탄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없잖아. 근데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핵폭탄이 다시 사용되게 되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수많은 핵폭탄이 있는데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걷잡을 수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한 그 시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부의 사람들이 왜 타격해야 된다. 선제 타격에서 없애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과 로켓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쪽으로는 로켓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 없다. 없다. 왜 없어? 미국이랑 이걸 약속. 약속을 아, 해서. 미국이랑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뭐 몇백 킬로짜리 개발하는 거에 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지난 정부 하에서 이렇게 좀 더 장거리,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기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폭탄도 갖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스로를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자위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유도 미국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뻐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폭탄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찬성해 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갖게 되면 또 누구도 갖게 되고 일본. 일본도 갖게 되고 일본이 갖게 되면 또 그 옆에 뭐 필리핀, 호주 뭐 이런 나라들도 앞다퉈서 갖게 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앞다퉈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두 가지 문제가 위협이 돼. 또 자, 준호니만 총을 갖고 있어.
지훈이하고 승훈이는 총이 없어. 그러면 준원이가 총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지. 지훈이, 승훈이는 꼼짝마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지훈이하고 승훈이도 총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됐다. 준원이의 총이 의미가 있어져. 그 가치가 높아져, 떨어져? 떨어져요. 떨어지. 준원이가 꼼짝마 그랬는데 지훈이가 뭐야? 너도 꼼짝마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준원이의 총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갖고 있을 때, 소수만 갖고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근데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위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또 지훈이, 승훈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총을 갖고 있으면 자연히 총으로 인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잖아.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그런 점에서 이제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갖게 되면 어떤 나라에서 그냥 마음 이상한 게 뭐냐면 바로 핵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도 지켜야 되고, 이른바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NPT라고 그러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이제 뭐야? 핵을 개발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왕따 작전, 강력한 고립 작전, 제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는 보통 북한이 가난한 이유를 뭐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해? 정치인놈들이 이상해서. 어? 정치인들이 이상해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루어지는 그 3대 세습 체제가 이상해서 그래서 북한이 가난하다고 그래. 또 승훈이 북한이 왜 가난하다고 그래? 북한이 국방에만 힘에 있어서 북한이 국방비에만 잔뜩 갖다 돈을 쓰고 경제 활동을 안 해서 준원이 북한이 왜 이상하다고 그래? 왜 가난하다고 그래? 어, 그 북한에는 음, 자원이 많은데 음. 거기에 기술을 많이 투자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술력도 없고 누가 투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난한 거야. 자, 다 맞는데 우리가 보통 북한이 가난한 이유에서 멀리 제일 많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의외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응? 공산주의 국가라서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이 어쨌든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경제 진영의 과의 경쟁 속에서 어쨌든 몰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아, 왜 투자를 못 받냐는 얘기야. 왜 기술력이 없냐는 얘기야. 바로 그게 아까 말했던 왕따 전략이고 왕따. 너네 핵무기 개발했지? 너네들 북한하고 놀지 마. 북한한테 뭐 수출하지도 말고 수입하지도 말고 하고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이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뭐 그럼 왜 북한은 그럼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냐?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실은 그 요인들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등이 지훈이 네. 네. 어, 진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로켓, 우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냐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 여기 보면 우주 왕복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초반에 여기 우주 왕복선을 사람을 태우고 가는 프로젝트에 선생님을 데리고 간 다음에 우주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거창한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거를 미국에서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들이랑 우주 비행사들 타도 여기 우주 왕복선이 부득이한 사고로 터져서 전원 사망하는 그런 좀 슬픈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전에 말했듯이 제가 벌거벗은 세계에서 그 우주편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그때 마침 추웠어가지고 고드름이 생겨서 여기 살짝 금이 갔었었는데 올라가면서 에너지 때문에 뭐 해서 좀 이게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찢어졌고 그다음 거기 연료 거기 있었던 게 터져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 전원이 사망했다 그 정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배수원님 해주세요.
저도 그 비행기가 폭파하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면서 거기 나온 내용을 알게 되었고, 네. 지훈 씨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그 로켓이 그 1단, 2단, 3단, 4단인 이유가 우주로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그 핵 미사일이 있는 나라 해가지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보유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어떤 그런 나라라는 사실들 그런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고 특히 이 책을 통해서 아, 로켓이 발달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제 차근차근 발달하게 되었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짧게 북한이 뭐 핵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도발을 하는지 이런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핵을 해야 할까 또는 아닐까가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일본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실질적으로 갖고 있진 않지만 연구가 다 되어 있고 다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조립하면은 미국 떨어졌을 때 조립하면은 바로 만들어서 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구되어 있는 것도 좀 일본에 비해, 중국에 비해 좀 희박하고, 그래서 좀 연구를 더 해야 돼서 당장 조립하기에는 몇 년이 걸려가지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갖고 있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도발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위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미국의 제재를 받더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또 만약에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에게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더 약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이랑 미국은 적관계여가지고 더 세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뭐 케이팝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제품이나 우리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만큼 이렇게 제재를 우리나라한테 심하게 하면은 그만큼 자기 나라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도 그렇게 세게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인프라나 연구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송님 해주세요. 저는 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갔다 와도 되나요? 그걸 받아야 되고 네, 지금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알아서 해. 지금 그러면 실행. 최준호님 먼저 해주세요. 저는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강대국이랑 강대국은 거의 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만 거의 없고 심지어 우리보다 약한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핵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물론 이제 뭐 실질적인 그 북한의 위협이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른바 자위권, 자기들이 공격당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또 과거에는 남북이 서로 경쟁을 했고 서로 뭐 한때는 또 북한이 더 경제력이나 이런 데에서 우월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이 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다 뭐 이런 걱정은 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핵 우산이라고 해서 북한이 뭐 핵 공격을 한다라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 준다는 어떤 그런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이 뭐 죽- 자기도 죽을 생각 아니면 미리 선제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화적인 그런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훈 씨는 미국의 제재가 뭐 약할 거다 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수출 위주였던 그런 정책에 있어서 또 수입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당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 이런 부분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굳이 그렇게 이런 풍요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 또 핵무기를 가져서 북한하고 서로 핵 경쟁을 해봤자 결국 둘 다의 파멸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핵무기를 갖는 것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일단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좀 이렇게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핵 개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은 이미 핵폭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북한과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굳이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된 이런 내용이 있느냐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내용은 여기 보면은 제가 우주 왕복선 나오면은 가운데 주황색 큰 엔진 부분이 있고 양옆에 우리 지구에서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부스터가 있는데 이 부스터가 저는 당연히 우주까지 올라가서 도착 지점까지 계속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지구를 벗어날 때까지만 쓰는 그런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돼서 굉장히 신기했고 처음으로 알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님 해주세요. 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를 여기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 로켓이 지금 미사일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로켓이 땅으로 떨어뜨려서 폭발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최준아님 해주세요. 저는 그 로켓이 그냥 단순히 불꽃만 내고 날아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반작용 원리였나? 음, 어쨌든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책에서 아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뭐 아까 1단, 2단, 3단을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우주 개발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해졌구나. 또 뭐 로켓 중에 이제 이온 로켓이라고 해서 이온 로켓 그 플라즈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들, 그것들이 앞으로 가능할 거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뭐 지훈이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제 아까 두 번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지금도 이제 지훈이하고 준호이처럼 우리나라 자체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승훈이나 쌤처럼 핵을 가지면 안 된다. 비핵 이른바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해 가지고 원래는 북한과 그 한반도상의 비핵화를 추진하자라고 했던 그런 협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하나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핵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게 북한 측의 주장이고 반면 우리의 주장은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다. 결국은 그 신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을 이제 자주적으로 이제 핵 무장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핵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응? 우리나라에 아니요? 과거에 핵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알아? 아니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핵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갖고 있었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들이 핵을 갖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이후에 한국에 있는 핵을 철수한 거야, 지금은. 근데 이제 그 핵을 다시 이제 뭐 하자? 갖고 들어오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건가요? 미국. 미군 건가요? 미군 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 갖고 있으면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점 때문에 다시 핵을 갖고 들어오자. 비핵화 선언 그걸 깨고 뭐 북한 핵무기 개발한 마당에 그걸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래봤자 미국 거니까 아까 지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아예 개발을 하자라는 거 아니면 개발 역량을 키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 역량을 키우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른바 자주 국방을 그때 내세웠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럼 왜 미국이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하려고 했었냐? 그 전까지는 미국을 철석같이 믿었어.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면 뭐 중국과 그 수교를 친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에 우리나라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가능하다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와 지금은 친해서 우리를 잘해주지만 그게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만약 미국의 이익이 달라져 버리는 순간 미국이 우리를 뭐 해주지 않을 거다? 와주지 않을 거다.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었고 그래서 당시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른바 독재자라는 이유로 갈아치우려고 했었고 뭐 그러한 또 그 안에 다툼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안에는 미국을 믿어야 된다. 미국 우리 혈맹 아니냐. 미국이 우리 도와줄 거다. 그러니 핵은 필요 없다라는 쪽의 주장이 있는 것과 또 한쪽은 아예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언제 미국이 변할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자체 핵을 가제한다는 쪽의 주장과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미국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쪽이 평화로운 곳이 돼야 된다. 핵이 없는 곳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북한 핵 있다고 우리도 핵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서는 오히려 더 한반도에 비극만 있을 뿐이다. 라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서로 사람들에 따라서 입장들이 서로 이렇게 갈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상황은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 정부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큰 제재나 이런 걸 당할 걸 두려우기 때문에 미국의 그 지지라고 해야 되나?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핵 우산을 확실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 우리를 핵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이 핵무기를 서 보복해준다. 또는 선제 타격을 해준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약속, 이거를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군사비를 더 많이 써가지고 북한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의 기조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 기조가 북한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평화를 돈을 주고 산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 그 돈을 좀 주더라도 평화스럽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과거 정부에서는 또 펼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할 만큼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준원이 하겠습니다. 흥미 겹쳐 설명을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 로켓을 개발하신다면은
전쟁용으로 쓰실 건가요? 탐사용으로 쓰실 건가요? 저는 탐사용으로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때 로켓이 무기로 됐다면 좋았더라도 로켓을 띄워서 우주에 보내면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탐사용으로 쓸 것 같습니다. 지민 씨 해주세요. 네, 저도 탐사용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온난화 때문에 요즘에 뭐 자연재해, 요즘 뭐 요번에 모로코인가? 거기서 되게 큰 지진도 일어나고 몇천 명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요즘 지구, 우리의 고향인 지구가 굉장히 오락가락. 좀 있으면 진짜로 지구 멸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요즘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처럼 뭐 화성에 테라포밍을 하거나 전 책에서 봤던 것처럼 금성 타이탄에 테라포밍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서 지금까지 나온 테라포밍 가능한 행성 말고 좀 더 테라포밍하기 좋고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행성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목적을 갖고 탐사용 로켓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탐사용 로켓을 만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용 로켓을 만들더라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미국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쟁용 로켓을 만들었다가 괜히 들켜가지고 또 논란이 생기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탐사용 로켓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과연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로켓을 만들어야 되나 그 우주 개발용이건 무슨 전쟁용이건 로켓 자체를 만드는 거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오히려 그 노력, 그 비용을 들여서 지구 환경,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차차 진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은 씨처럼 이른바 테라포밍, 테라포밍이 뭐야, 준호나? 승훈아? 그 화성을 다른 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행성을. 그렇지. 다른 행성을 우리 지구인들이 살 수 있도록,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로 바꾸는 걸 우리가 테라포밍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전제는 지구를 포기한다. 포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어쨌든 지구를 살리는 일에 지금은 더 주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주 개발의 과정에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로켓 개발 과정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과연 무기가 좋아지고 그 기술이 좋아지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인간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도움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인류 파멸의 길을 앞당기는 건 아닌 건가 싶어가지고 그 둘 다의 어디로 이용할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럼 그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로켓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 로켓 개발이 갖는 장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이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음, 해요? 아, 그지? 지금 이렇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로 그 여행 갔다 오고 요번에는 우주 살짝 갔다 오는 걸로 몇 억 그렇게 음, 티켓 나오잖아요. 음. 그래가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우주를 잠깐이나마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은 우주 여행이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여행법 그런 게 생겨가지고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지금 현재는 이제 우주 여행이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그냥 우주 비행사만 갈 수 있는 곳이, 소수의 우주 비행사만 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아주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했던 얘기. 근데 최근 들어서 상용화된 관광 상품으로서 우주 여행이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 몇백억을 내야 우주를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전에는 돈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주 자체를 갈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앞으로 이제 기술이 더 개발되면 그 비용이 점차적으로 이제 뭐에 낮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만 했을 때 비행기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특별한 사람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 그런 것처럼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선생님 나이가 됐을 때는 우주 로켓을 그냥 누구나 탈 수 있는 일반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우주 여행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거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또 로켓 개발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로켓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주장해? 지구가 음. 살기 어려워지면 빨리 대피해야 되니까. 아까 이제 지금도 얘기했던 이른바 테라포밍이라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구가 위기다. 물론 이제 지구가 위기가 아니다. 그냥 지구의 역사 속에서 늘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른바 지금 선생님이 여기 뭐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해가지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기후정의 행진을 펼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구가 너무 위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라는 어떤 탄소 배출을 중재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그거는 그냥 음모설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전 대통령 지금 말고 전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지구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러는 거에 반복이었다. 그래서 뭐 지구가 뭐 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로 괜히 뭐 위기다 어쩌고 하는 것들은 공포감만 자극하는 거다. 문제 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현재 기후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지금 상태에서 1.5도 더 이상이 올라가면 완전히 지구 멸망으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멸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수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인류가 노력해 본들 이미 늦었다. 이미 지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니 우주선을 만들건 아니면 아까 테라포밍을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이주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교통수단이 바로 로켓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로켓과 우주선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 인공위성이나 운석 충돌 때문에? 그렇지.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은 나왔지만 로켓이 어쨌든 인공위성을 지금 띄우는 걸 통해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른바 GPS, 우리 위치 추적 이것들이 가능한 것들 또는 뭐 위성 중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들이 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움으로써 그 로켓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띄움으로써 우리 생활이 더 많이 정보화되고 편리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역시 이제 로켓 개발은 필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또 자원 이런 걸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우주 자원을 확보하자라는 그 우주 자원 확보에 지금 뛰어든 거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논리를 지금 상당히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거야 앞으로 돈이 된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아, 이렇게 유럽의 국가들이 이른바 자기들 입장에서 신대륙의 발견을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막 경쟁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결국은 그렇게 신대륙의 발견을 뛰어든 이유가 커다랗게 두 가지야. 하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돌리고 뭐 산업화하려면 원료와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원료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대륙 탐사, 신대륙 진출했던 거고 또 하나는 판매. 내가 물건 생산했는데 그 생산한 물건을 팔 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 판매처 확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앞다퉈 했는 건데 바로 오늘날 그 IT 기술에서 그 반도체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스마트폰 이런 데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히토류류 히토류 음, 히토류라고 하는 거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히토류를 지금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이게
나 우리 히토리 수출 안 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른바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달 쪽에 그 히토류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광물들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경쟁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구상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을 우주를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로켓을 개발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다는 거지. 그 외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딸려서 많은 우리 생활에 편리한 많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주선이 가벼워야 되잖아. 튼튼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주선을 만드는 가볍고 튼튼한 재료로 선생님 정확히 했는데 뭐였지? 티타늄이었나?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한 그 재료를 연구한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우주선을 만들 때만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우주선만 만들 때 쓰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자전거 같은 거 만들 때도 차 만들 때도 아주 가벼우면서 아주 튼튼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이 더 나아지다는 얘기지. 또 우주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기술이었는데 그 기술을 우리 생활에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우리 삶이 더 좋아진다는 거지. 즉 과학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로켓 연구, 우주선 연구를 하다 보니 그것들을 거기서 수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 생활에 뭐 하게 되는 거야? 적용하고 활용하게 되어서 우리 삶 자체가 더 좋아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로켓의 어떤 그런 개발들이 우주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이제 로켓 개발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몇 군데 좀 중요한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자, 로켓의 원리가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가지고 있는 연료를 태워서 불을 뿜어내는 힘으로 날아가는 물체. 아, 그래서 아까 제 준원이 얘기했지. 그 연료를 뿜어내는데 그 뿜어내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작용이라는 거야, 작용. 근데 작용이 일어나면 이제 또 뭐가 일어난다고? 반작용.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 발사장면 보면은 막 이렇게 연료 막 푸식 하고 내뿜잖아. 막 불길이 막 치솟잖아. 근데 그 힘으로 그 로켓 추진체가 위로 뭐 한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연료를 태워서 뿜어져 나오는 게 그게 다 뭐라는 거야? 그 성분이 뭐라는 게 탄소? 결국, 어? 탄소? 탄소라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야?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지금, 탄소요? 탄소잖아.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그 탄소가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주선 한번 쏘아 올릴 때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야. 어? 지금 현재 탄소를 많이 내뿜는 것들 중에 주범이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 제트기. 음, 비행기 한번 뜨고 내리고 뭐 이러는 동안에 그 탄소 배출량이 자동차 수만 대 수천 대가 내뿜는 거하고 뭐 하다는 거야? 그 양이 비슷하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공항이나 이런 거 비행기 이용을 줄여야 된다. 그걸 규제해야 된다.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돼.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행기도 그런데 하물며 뭐는 로켓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할 거냐. 그러니 로켓 이런 우주 개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구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구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야. 우주 개발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우주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우주선을 그렇게 빈번하게 띄우는 게 아닌데, 어? 그 양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주선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자, 16쪽 보겠습니다. 총알과 로켓의 차이가 뭐래? 총알은 활과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활약이 총 안에서 뻥 터지는 힘으로 빠르게 날아가고 로켓은 안에 있는 연료가 없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태우는 거예요. 지금 승훈이가 차이를 얘기했더니 저는 얼굴이 동그랗고요. 준원이는요 키가 커요. 그래서 우리 둘은 아, 차이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차이점. 어떤 차이라는 거야? 총알은 그냥 한 번에 빵 터지고 로켓은 계속 태우면서 연료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총알은 한 번만 뭐 한다는 거야? 맞아요. 터져서 그냥 일정 거리만 간다는 거야. 반면에 로켓은 그 안에 연료가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태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로켓이 총알보다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지. 더 멀리 보내려면 그 안에 연료를 더 뭐 하면 돼? 아니, 너. 많이 넣으면 되겠지.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고민들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 책을 보면서 결국은 어떤 뭐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했구나. 그 아이디어가 결국은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최초의 로켓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누구라는 거야? 최초의 로켓이요? 최초의 로켓과 관련해서 의미 있었던 어떤 그런 일로서 얘기하는 것들이 27쪽에 사진 나오지. 누구? 고다드? 고다드라는 아, 인물. 이 고다드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로켓의 새로운 사용법을 무기 생각해냈어. 탈 것으로 쓰게 됐어요. 어? 로켓을 탈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무기가 아니라 탈 것으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야. 아이디어를 최초로. 그래서 그가 만든 게 뭐라는 거야? 음, 액체 연료 로켓. 액체 연료 로켓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른바 아까 그 로켓 연료를 태워서 그 추진력으로 작용 반작용 힘으로 날아가는 것들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지. 그가 로켓의 어떤 그런 원리를 만든 것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이라는 얘기야. 자,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고다드의 로켓을 누가 29쪽에 독일에서 독일에서 그거를 뭘로? 로- 미사일 군사용으로 어? 군사용으로 활용하게 됐는데 왜? 이거 2차 세계대전에서 질 것 같아가지고 자, 그 전에 무기가 있는데 왜 고다드의 로켓에 이 독일이 흥미를 느낀 거냐고. 예전에는 대포같이 음. 좀 맞추기 힘든 걸 썼는데 이제 이 미사일 같은 걸 쓰면 좀 더 맞추기 쉬울 것 같아서. 음. 대포는 그 뭐야 가는 거리가 쏠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로켓은 뭐야? 엄청 길었어요. 더 멀리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니까 대포는 가까이밖에 못 쏘는 거고 로켓은 훨씬 더 멀리 쏠 수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멀리 쏠 수 있다는 것들의 장점이 있는 거지. 아무래도 가까이서 쏘다 보면 적들에게 그만큼 자기도 뭐야 사정권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A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쏜단 말이야. 대포.
대포가 이렇게 핑 하고 이렇게 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이 B도 대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핑 하고 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뭐 안에 있는 거야?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 A가 로켓을 갖고 있어. 그럼 A는 로켓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B를 공격할 수 있잖아. 근데 B는 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대포만 갖고 있으면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훨씬 더 로켓이 대포보다 뭐가 긴 거야? 이 사정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쏘는 길이가 더 긴 거라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로켓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는 폭격을 하려면 그러니까 비행기로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여기가 독일이야. 여기가 영국이야. 영국, 독일. 독일이 영국으로 대포 쏴갖고는 이게 다 바다에 그냥 빠지겠지. 공격을 못 하겠지. 그다음에 한 포를 쏜다 하더라도 영국 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쏴야 되잖아. 그래봤자 항구 도시나 쏘지 이 영국 내륙까지는 이게 대포가 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뭐야? 비행기야, 비행기. 비행기 폭격기가 가가지고 하늘에서 떨어뜨리잖아. 근데 문제는 이 폭격기가 가면은 이쪽에서 뭐 하는 거야? 대응을 할 거 아니야. 폭격기끼리 싸울 거 아니야. 아니면 폭격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총을 쏘거나 대응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폭격기를 몰고 하는 그 전투 비행사들이 위험도 하고. 근데 이 로켓은 이 독일 여기에서 뭐 어디까지? 영국까지 영국까지. 그냥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타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안전한 곳에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켓을 썼다는 거지. 이게 V2 로켓이라는 거야. 어쨌든 액체 연료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했다는 거야? 3.13 쪽에. 근데 독일이 전쟁에 진 다음에 이 V2 로켓을 인공위성. 어? 고다드의 로켓을 어떻게 한 거야? 미국과 소련이 그 고다드의 로켓을 아니 고다드의 로켓이라네. 고다드의 로켓을 발전시킨 V2 로켓 기술을 가지고 와서 미국과 소련이 다시 이제 뭐 한 거야? 경쟁을 한 거지. 그래서 먼저 앞선 게 누구라고? 소련. 소련이야. 3, 4쪽. 그 소련이 성과를 낸 게 뭐? 인공위성. 인공위성 뭐? 스푸트닉.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려 보낸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군사용 무기였던 것, 독일 군사용 무기였던 것들을 다시 이제 뭐야? 우주 개발의 용도로 사용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스푸트니크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깜짝 놀라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인공위성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내? 생명체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생명체 보내기 최초의 생명체가 우주에 간 게 뭐라는 거야? 강아지? 예. 강아지 뭐? 라이카. 라이카라는 걔를 올려 보낸 거야. 근데 라이카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소련이 뭐 스트렐카랑 스테렐카와 벨카라는 걔를 우주에 보내고 심지어는 뭐 했다는 거야?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거야. 근데 이 돌아오는 게 왜 중요할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살아서 위해서. 돌아와야 사람도 갔다가 올 거 아니야.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면 사람을 보낼 수 없을 거 아니야. 이해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누구? 소련. 소련의 누가? 유리 가가리. 유리 가가린이 갔다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스푸트닉 최초로 인공위성도 스푸트니크도 소련이 성공했지. 최초로 아까 그 뭐야 갔다가 돌아온 것도 소련이 성공했지. 사람도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갔다 돌아왔지. 그 최초의 우주인이 바로 이 유리 가가린이 된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뒤집어 엎은 게 뭐야? 37조. 달에 사람을 달에 사람을 착륙시켜가지고 달 탐사를 하고 무사히 지구까지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른바 아폴로 11호고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그것들이 성공을 했던 거지.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아직도 이제 뭐야? 그때 달에 간 게 사실이냐? 달에 그때 안 갔다. 사막에서 사진 찍고 뻥친 거다. 라고 그때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괴담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어쨌든 이 아폴로 11호와 관련되어서 이제 여기 사진 쪽에 보면 아폴로 11호를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에 여러 번 뭐 했다는 거야. 보냈어요. 실험을 여러 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비조종 비행기로 지구 궤도에 최초의 시험 비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종 비행, 조종을 해서 하기도 하고, 달 궤도까지 가기도 하고, 달 착륙선을 조종해서 실제로 갈 수 있는 날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달 표면에 최초로 착륙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닐 암스트롱하고 뭐야, 그 누구였어? 올드만? 올드림만 간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12호 인류의 두 번째 달 착륙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한 거야? 17호 지질학자가 아예 착륙해서 주황색을 가져오는 등 그러니까 달에 간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있다는 거야. 닐 암스트롱 올드린 두 사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쌤이 사실은 아폴로 11호 그거 닐 암스트롱이 갔다는 거 말았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근데 아폴로 17호 이후에 안 가. 왜? 소련 잊었으니까. 소련을 이기기도 하고 더 이상의 그 다음에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게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투자할 어떤 그런 여력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지.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그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 중국이 그 경쟁판에 뛰어들고 인도가 뛰어들고 뭐 일본이 뛰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거기에 뭐 아까 말했던 자원이 막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한 거 대비 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그전에는 국가가 주도했어. 국가가 주도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누가 주도한다는 점? 회사. 회사들,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 그 상업화 됐다는 것, 상업화 됐고 기업화 됐다는 점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또 달라진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이제 49쪽에 뭐가 나와? 49쪽에. 고체 연료. 고체 연료 로켓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체 연료 로켓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장점은 50쪽에 어떤 장점이 있어? 쉽게 만들어서 발사하기 좋고 보관하기가 편하대요. 고체 연료니까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고체 연료통 그냥 끼우면 된다는 거야. 어? 그래서 그냥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이게 뭐 폭발하거나 할 염려도 없다는 거야. 보관하기도 편리하다는 거야. 만들기 쉽다는 거야.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 하지만 고체 연료가 이게 갖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 거야? 아니, 문제가 50쪽에. 응? 고체 연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야? 첫 번째,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연료를 다 태울 때까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마음대로 막 컨트롤 조정할 수 없다는 거야. 반면에 뭐는 액체 연료는 그 액체의 양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빨리 가고 싶으면 많이, 적게 가고 싶으면 조금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료를 다 태울 때까지 할 필요 없이 연료를 중간에 뭐 하면 차단하면 굳이 끝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른바 조종 가능, 통제 가능한 게 액체 연료라는 거야. 반면 액체 연료는 문제가 뭐라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대? 관리가 어려워요. 아?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가 어렵다는 관리가. 그리고 중간에 어떤 그런 폭발 과정이나 과정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야. 아까 여기 그림
49쪽에 있는 그림하고 50쪽에 있는 그림을 봐도 이 액체 연료가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아까 무슨 호였지? 누리호? 누리호였나? 성공한 거? 네, 누리호는 고체 연료야, 액체 연료야? 액체연료 아닌가요? 어? 성분은 액체연료 뭐라고? 아니에요? 액체 연료지. 액체연료? 그래갖고 너네들 그 뭐야 발사하는 거 그거 안 봤어? 그러면 뭐 그 발사하기 그 전날에 뭐 연료 주입 해갖고 그 연료를 막 집어넣잖아. 어? 뭐 그런 부분들에서 액체연료라고 쌤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제 여기 52쪽, 53쪽에 스윙 바이가 나와. 스윙 바이. 스윙 바이가 뭐야? 스윙바이? 스윙 바이. 연료를 아껴서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거? 연료를 아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느냐. 그 방법으로 뭘 쓴다는 거야? 중력. 52쪽에 보면 엔진을 끄고 화성의 중력 끌력에 주변에 빙빙 돌아. 빙빙 돌면 가속도가 붙고 그 다음에 그 궤도에 따라서 화성과 목성이 가까워질 때 간다는 거야. 이 방법이 과거에 배들이 그 연료를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해류하고 바람만 이용해서 갔던 거 알아? 과거에? 옛날 배들이. 언제요? 아주 옛날 배들 같은 경우는 해류를 따라 간 거야. 그래서 그 해류를 따라 가다 보니까는 그냥 뭐 해류가 맞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야. 해류가 바뀌면 갈 수가 없어. 바람이 바뀌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해류를 따라 가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 이런 증기선이나 이런 가솔린선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해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바다에서 무슨 이렇게 노를 져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 뭐 그런 부분들인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 중력을 이용하는 부분들과 궤도가 가까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가는 것들이 이른바 스윙 바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의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들. 결국 그것들이 너무 많은 연료가 드니까 그렇다고 그 연료를 다 씻자니 오히려 더 연료가 무거워져 갖고 문제가 되는. 요즘에 그 뭐야 전기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전기차가 배터리를 움직이잖아. 근데 그 배터리를 크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배터리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어? 있어요. 어? 비싸지는 문제도 있지만 배터리가 크면 배터리가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럼 그 무거운 배터리를 실은 차가 움직이려면 더 많은 뭐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 전기가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배터리를 무조건 뭐하게 하는 게 큰 걸 싣는 게 장점이 아니라는 거야. 배터리 무게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터리 무게를 줄일 거냐. 그게 또 이제 효율을 높이면서 배터리 무게를 줄일 거냐. 이게 사실은 이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쪽에서는 또 상당히 고민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55쪽에 보면 고체 연료 로켓과 액체 연료 로켓 말고 뭐가 나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로켓에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그런 장점을 섞어가지고 이른바 하이브리드 로켓으로 또 이렇게 만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했던 왜 3단 분리 로켓이 생겨났는가? 그 3단 분리 로켓이 생겨난 이유들도 결국은 너무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는 뭐 하고 가자? 중간에 버리고 가자. 좀 홀가분하게 가자. 그런 식으로 이제 3단 분리 어떤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연료를 줄이고 그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소유주 로켓이 나온 이유는 63쪽 다른 로켓과 소유주 로켓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비상탈출 방식은 비상탈출 안전이 중요하니까 비상탈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지. 우주왕복선이 나온 이유는 선생님, 아, 몇 쪽? 몇 예, 쪽? 64쪽, 64쪽이요? 64쪽, 66쪽 뭐 이런 거 있는데 우주왕복선이 나온 이유 64쪽.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동안은 로켓이 다 일회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재활용하자. 우주왕복선 갔다가 다시 뭐 하자? 돌아오면 다시 쓸 수 있지 않냐.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우주왕복선이 갔다 돌아오지만 별로 뭐야. 한 번 가는 거 일회용하고 별 큰 차이가 없더라. 게다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 라고 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대표적으로 그 엄청나게 큰 사고가 챌린저 폭발 사고가 나면서 그 우주왕복선이 방법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 방법인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 다시 아까 그 뭐야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로켓을 재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비용을 대폭 줄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비용에도 이렇게 우주여행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로켓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종류의 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들거든 이 책 보면 우리가 그때 어린 과학자에 대한 게임 이야기 읽었던 거 기억나?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과학자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봄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이 시리즈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어떤지 어쨌든 여러분에게 흥미있고 또 쉽게 설명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 이 시리즈 책을 여러분이 구해서 이런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양을 넓혀가는 것들도 좋은 독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가 그 뭐야 추석이 돼 보니까 그치? 그래서 다음 주 추석이기 때문에 다음 주 책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다음 어, 주는 안 해요, 수업? 넌 할래? 다다음 주. 안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안 하고 다다음 주가 10월 5일인데 그때 폭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라는 책입니다. 네, 알겠니? 폭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요 책 가지고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이라고 했나? 10월 5일 날. 수근아, 네. 다음 주 혼자 와가지고 기다리고 그러지 마. 네. 그리고 책도 클라라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폭력. 아, 네. 어. 네, 네, 자, 추석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음. 네.